선순위 전세권 투자 공식. 선순위 전세권이 첫째, 배당 요구를 하거나 둘째,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 소멸되기 때문에 인수할 금액이 하나도 없는 기회 물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는 감이 아니라 공식이다. 경매 물건을 공식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경공쌤입니다.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겨난 이후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만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순위 전세권이 민법의 보호를 받더라도 첫째, 배당 요구를 하거나 둘째,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 낙찰로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오늘 또 실제로 진행되는 물건인 전입신고는 없고 전세권 등기만 되어 있어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선순위 전세권 물건을 경매 공식 하나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입니다. 자, 2025 타경 5085 물건이고요. 자,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그랜드 센트럴 108동 1506호 물건입니다. 자, 물건의 종교는요, 아파트에 해당하고 있고, 자, 건물 면적은 39.865제곱미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85제곱미터 이하의 물건은요,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여 단기 매매가 가능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정가는 2억 2,700만 원이고요. 자, 누군가 2차에 2억 2,7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지만, 자, 미납으로 인해서 재매각이 진행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 물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매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왔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오셔서 자, 단지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2336세대 총 19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고요. 자, 20년 9월 8일에 사용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6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타입은 상당히 여러 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오늘의 물건은 자, 어떤 타입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전용 면적이 39.865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단지 정보를 보니까요. 자, 전용 면적이 39.86제곱미터죠. 바로 59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59제곱미터의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자, 가격이 어느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가요. 지금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거래된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1년간 거래를 확인해 보니까요. 자, 가장 높게는 자, 2억에 거래된 물건들이 있고요. 이렇게 2억에 거래되었고, 자, 가장 낮게 된 물건은 바로 1억 7,100만 원에 자, 거래가 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1억 9,600, 1억 9,000, 1억 9,900, 자, 이렇게 현재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거래 방식에서 매매를 누르시고 전체 면적 중에 자, 해당 평형인 59제곱미터를 누르고 자, 가격 순으로 자, 이렇게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저가는요. 자, 저층에 해당하는 층이 1억 9,500만 원에 나왔고 자, 8층이 자, 2억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들은 자, 2억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의 지금 매매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매매 호가하고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자, 이 물건의 매매가는요. 대략 자, 1억 9천에서 2억 정도에 거래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 호가와 실거래가를 통해서 매매 예상 가격을 예측을 하셨다면 자, 이 예상된 금액으로 매매가 가능할지 여부를 반드시 아파트 전문 중개소 3곳 이상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예상했던 금액으로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건지 주변에 자, 어떤 인프라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요. 바로 아래쪽에 자, 롯데백화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보 6분 거리에 자, 지하철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지역은요. 이 주변이 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물건지도 마찬가지로 재개발로 지금 이 물건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도 전부 다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바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소 아주 예전 그런 도시, 구도심에 자, 재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 재개발된 주변으로는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갖춰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재개발이 됐기 때문에 자, 그 안쪽에 있는 곳들은 지금 어느 정도 상권들이 형성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을 더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물건은요. 자, 여기 있는 108동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108동 6호 라인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1, 2, 3, 4, 5, 6. 자, 이쪽 라인에 해당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니까 자, 남향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로드뷰로 한번 정확하게 건물의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정면에 보이는 자, 이 동이 바로 오늘의 물건인 108동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전체 26층 건물 중에 15층이니까 대략 한 이쯤 해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 해당되는 자, 이 물건이고요. 자, 이쪽이요, 지금 남향입니다. 남향. 자, 그래서 햇빛은 아주 잘 들어올 걸로 자, 예상이 되고 있고, 자, 맞은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은편을 보니까 자, 이쪽은 지금 아직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도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자, 높은 건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의 물건은요. 자, 이렇게 남향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자, 앞쪽에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조망도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햇빛도 아주 잘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자, 그러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지 내 상가도 보니까 공실 없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인지 후순위 대항력 임차인지를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권리 분석에 포인트를 두고 자,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임차인이 자, 이렇게 있고 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대상이 자, 이렇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임차인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임대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임차인으로 자, 권리 분석은 끝입니다. 오늘의 공식입니다. 선순위 전세권 투자 공식.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하거나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 소멸한다가 오늘의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또는 임의 경매를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임차인인 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없어요. 자, 두 번째. 자, 선순위 전세권자인 김땡땡 씨가 보니까 자, 임의 경매를 신청했는데 김땡땡 씨가 있죠. 바로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임의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하거나 또는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 낙찰로 소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임차인은요. 이 선순위 전세권자는 임의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낙찰로 소멸한다. 자,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 물건은 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임차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끝이고 두 번째, 선순위 전세권이 임의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서 소멸되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하면요. 낙찰자가 인수할 게 하나도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물건은 누군가 낙찰을 받고 미납을 했는데요. 자, 그 미납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권리 부탁상으로는 지금 임차인의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자, 안전한 물건으로 권리 분석이 자,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누군가 낙찰을 받고 자, 미납을 했는데요. 그럼 미납에 대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물건은 자, 매매가가 매매 가능한 금액이 대략 한 2억 정도의 매매가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낙찰자가요, 인수할 금액이 하나도 없는 안전한 물건이에요. 이렇게요. 자, 인수할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이 낙찰가가 바로 최종 취득가가 되는데요. 자, 이 지금 미납했던 자, 요 가격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낙찰가가 얼마였냐면요. 2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최종 취득가는요. 2억 2,700만 원이 이렇게 자, 발생을 하는데요. 자, 매매 가능한 금액이 2억인데 지금 취득가가 2억 2,700만 원이다 보니까 자, 이 물건은 낙찰 받음과 동시에 손해가 발생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납을 하고 재매각이 진행되는 물건으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가를 2억으로 예상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누군가 낙찰을 받고 미납으로 진행되는 재매각 물건이기 때문에 자, 이런 물건들은요. 다른 하자 없는 물건보다 입찰 경쟁이 다소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수할 금액이 하나도 없는 안전한 물건이기 때문에 자, 낙찰가만 여러분들이 예상되는 수익금 범위 내에만 자, 이렇게 낙찰을 받은다면요. 자, 이 물건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수인 2억 2,700만 원에 입찰을 하면요. 절대 안 되는 물건입니다. 지금 입찰하면 무조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차수 또는 그 다음 차수에 여러분이 원하는 수익률이 왔을 때 만약에 입찰을 한다면 충분히 낙찰받아 수익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식입니다. 선순위 전세권 투자 공식. 자, 선순위 전세권이 첫째, 배당 요구를 하거나 또는 경매 신청을 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 낙찰로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인수할 금액이 하나도 없는 안전한 물건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물건은 기회 물건이 될 수 있다. 자, 오늘의 공식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가 2억의 물건인데 자, 선순위 전세권이 자,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 낙찰로 소멸되기 때문에 인수할 금액이 하나도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1억 7,5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면요. 최종 취득가는 1억 7,500만 원이 돼서 수익이 가능한 기회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공식 꼭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적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기회 물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이 아니라 공식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입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진행되는 물건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공쌤이었습니다.